여러분, 오늘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당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화면에 빨간 LIVE 표시가 떴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다. 크크크 여교사 털기. 청림고 일진들 레알 미쳤네 여자가 뭘 어떻게 하겠어 크크. 체육관 한가운데 작은 여자가 서 있었다. 키 158cm, 마른 체형에 안경을 낀 평범한 신규 교사. 그녀를 둘러싼 건 80명의 학생들. 전국구 일진들만 모인 최악의 학교, 청림고등학교의 괴물들. 선생님, 오늘은 병원 가실 준비하셨어요? 한 남학생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80명이 일제히 웃었다. 조롱, 즐거움, 잔인함. 그 여자는 떨고 있었다. 숨소리마저 가빴다. 라이브 방송 댓글이 폭발했다. 키읔키읔키읔 쫄았네 여자 선생 불상 유유 누가 신고 좀. 학생들이 달려들었다. 주먹, 발길질, 욕설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안경을 벗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휴대폰 화면이 흔들렸다. 촬영하던 여학생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5분. 단 5분 만에 80명 전원이 바닥에 쓰러졌다. 신음소리만이 체육관을 메웠다. 하지만 놀라운 건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는 것. 부러진 뼈도 없었다. 그저 고통만. 지옥 같은 고통. 작은 여자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미안해. 미안해요. 라이브 방송이 전국으로 퍼졌다. 청림고 여교사, 일진 80명 단독 제압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이거 진짜야? 합성 아니야? 대체 저 여자 누구야? 그날 모든 게 드러났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32살. 신규 교사. 아니, 전직 707 특수부대 여군 요원. 대한민국 최초 여성 707 대원. 7년간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던 살아있는 전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5인 사격으로 죽인 민간인.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학교의 일진 보스, 박태성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충격적인 반전의 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열흘 전부터 시작됐다. 청림고등학교,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남녀공학. 겉으로는 평범한 학교지만 이곳에는 비밀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진 80명.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싸움으로 이름을 날린 괴물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다. 지난 1년간 5명의 교사가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교육청은 폐교를 검토했다. 학부모들은 두려워 떨었다. 경찰도 손을 놓았다.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런 학교에 한 여자가 부임했다. 강서연, 32살, 작은 키에 마른 체형, 안경을 쓴 평범한 얼굴, 목소리도 작았고 말수도 적었다. 첫인상은 약했다. 누가 봐도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학생들은 웃었다. 또 호구 선생 왔네. 여자 선생? 키읔키읔키읔 일주일도 못 버틸걸? 그들은 몰랐다. 그 작은 여자의 손에 묻은 피의 무게를, 그녀의 눈에 담긴 지옥의 기억을,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7년 전 어느 깊은 밤, 국경지대의 작전, 총성, 비명, 그리고 쓰러지는 한 남자. 강서연의 손에서 방아쇠가 당겨졌다. 5인 사격. 테러범이 아니었다. 민간인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멈췄다. 매일 밤 악몽, 총성, 피, 비명, 그리고 깨어나면 베개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군을 떠났다. 명예 제대에. 하지만 그녀에게 명예 따윈 없었다. 그저 도망친 것뿐. 사람을 죽인 손으로 더 이상 총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다. 교사가 되기로, 속죄하기로, 사람을 죽인 손으로, 이번엔 사람을 살리기로.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녀가 죽인 남자의 아들이 바로 이 학교에 있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 아침, 강서연은 청림고 정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발걸음을 뗐다. 속죄는 고통 속에서만 의미가 있으니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다. 복도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교복을 제대로 입은 학생은 없었다. 피어싱, 염색, 문신. 한 남학생이 그녀를 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야, 신규 선생 개귀엽네. 주변 학생들이 웃었다. 강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교무실. 다른 교사들의 눈빛이 그녀를 말해줬다. 동정, 연민, 그리고 안도. 나만 아니면 돼. 교감 최영석이 다가왔다. 55살, 무표정한 얼굴. 강서연 선생,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여긴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자가 버티기엔 말끝을 흐렸다. 강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감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여자가 누군지, 그녀의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교에 있는 한 학생과의 끔찍한 연결고리를. 모든 건 계획이었다.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판. 그 판의 중심에 강서연과 박태성이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선생과 학생, 그리고 원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 첫 수업이 시작됐다. 2학년 3반. 교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얼굴을 때렸다. 창가 쪽 학생들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강서연의 손이 떨렸다. 분필을 꽉 쥐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강서연 선생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한 여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마이크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강서연은 칠판을 향해 돌아섰다. 손이 떨렸다. 분필로 이름을 쓰려는데 책상 위에 낙서가 보였다. 시옷비읍 여자교사 빨간 매직으로 크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기, 책상에. 말을 꺼내려는데 뒤에서 무언가 날아왔다. 지우개였다. 그녀의 뒤통수를 맞췄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명중. 점수 10점.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퍼졌다. 강서연은 지우개를 주었다. 손이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참아야 해. 나는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아. 눈을 감았다. 심호흡. 하나, 둘, 셋.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책상 위에 올라가 춤을 췄다. 옆에서는 두 학생이 팔씨름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음악을 틀었다. 힙합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한 남학생이 앉아 있었다. 박태성. 그는 강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눈빛에 무언가, 증오가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그 눈빛을 느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 저렇게 날 보는 거지? 45분이 지옥이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았다. 떠들고, 웃고, 욕하고, 물건을 던졌다. 강서연은 그저 칠판 앞에 서서 멍하니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다. 땡. 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우르르 나갔다. 강서연은 책상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내 속죄인가?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옆자리 국어교사가 다가왔다. 이수진, 28살, 1년차 교사였다. 힘들죠? 조용히 물었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이수진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근데 선생님, 진심으로 조언하는데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강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이수진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난 학기에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맞아서 갈비뼈 3대가 부러졌어요. 경찰 신고했지만 미성년자라고 아무 처벌도 안 받았죠. 강서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특히 이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태성, 그 학생 조심하세요. 저 애가 이 학교 일진 보스예요. 전국구래요. 대구에서 싸움으로 유명했대요. 여기 학생 80명이 다 저 애 밑에 있어요. 80명. 강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 애가 마음먹으면. 이수진이 말을 흐렸다. 선생님도 병원 가요. 그날 오후 수업도 지옥이었다. 3학년 5반. 이번엔 더 심했다. 한 남학생이 강서연의 앞머리를 잡아당겼다. 선생님 머리 부드럽네? 어떤 샴푸 써요? 다른 학생들이 웃었다. 강서연은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이 저릿저릿했다. 때려. 저 자식을 때려버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안 돼. 선생님 몸무게 몇 킬로예요? 한 여학생이 물었다. 40킬로도 안 되겠다.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저는 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수업 좀 들어주세요. 왜요? 한 남학생이 일어섰다. 키가 180cm는 됐다. 강서연을 내려다봤다. 안 들으면 어쩔 건데요? 때릴 거예요? 여자가 침묵.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강서연과 그 남학생이 마주봤다. 긴장감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강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푸아.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쫄았네. 여자 선생 키읔키읔키읔. 그날 밤 강서연은 원룸에 돌아왔다. 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껴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속죄일까? 손을 봤다. 떨리는 손. 7년 전 이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래. 이게 맞아. 나는 고통받아야 해. 나는 죄인이니까. 잠들기 전 또 악몽이 찾아왔다. 총성, 쓰러지는 남자, 비명,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다. 박태성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강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만이 가득했다.
내일도 견뎌야 해.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눈을 감았다. 이게 내 십자가야. 이틀째 되는 날. 강서연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수업 자료를 들고 교무실로 가는 길이었다. 그때 옆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제발이요. 그만해 주세요. 강서연은 멈춰섰다. 계단 위에서 이수진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남학생의 목소리.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강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계단 위에는 이수진 선생님이 구석에 몰린 채 있었다. 5명의 남학생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선생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잠깐만요. 한 학생이 손을 뻗었다. 안 돼요. 개인 물건이에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씨, 안 준다고? 학생이 화를 냈다. 이수진의 가방을 낚아챘다. 그만. 강서연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외쳤다. 5명이 고개를 돌렸다. 강서연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오, 신규 여자 선생? 한 학생이 다가왔다. 뭐 하려고요? 말릴 거예요? 강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다리가 떨렸다. 그만두고 가세요. 아니면? 학생이 그녀 앞에 섰다.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때릴 거예요? 여자가. 강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7년간 훈련받은 본능. 때려. 저 자식의 코를 부러뜨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참았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푸아. 학생들이 웃었다. 여자 선생 진짜 약하네. 그들은 이수진의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을 터뜨렸다. 강서연은 그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아줬다. 하지만 강서연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강서연이 속삭였다. 제가 약해서.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도 피해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린 다 피해자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계단에 앉아 있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 강서연은 생각했다. 이게 내 십자가면 나는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눈을 감았다. 어둠만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일주일이 흘렀다. 강서연은 매일 같은 지옥을 반복했다. 욕설, 조롱, 무시, 물건이 날아오고 머리카락이 잡혀 당겨지고 가방이 숨겨지는 일상. 하지만 그녀는 견뎠다. 주먹을 쥐지 않았다. 울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방과 후 강서연은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석양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주황빛이 책상을 물들였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다른 교사들은 이미 퇴근했다. 그때였다. 으악. 비명이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 강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옥상 쪽에서 들려왔다. 또 한숨이 나왔다. 또 누군가 당하고 있구나. 까지 말아야 했다. 알고 있었다. 가봤자 자신도 당할 뿐이라는 걸.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복도를 향하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떨렸다. 옥상 문을 열었다.
석양이 눈부셨다. 주황빛 하늘. 그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민호. 체육교사. 35살.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5명의 학생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모두 박태성 조직의 일원들이었다. 선생님, 오늘 좀 맞아보실래요? 한 학생이 이민호의 머리를 때렸다. 둔탁한 소리. 이민호는 신음을 삼켰다. 제발, 그만. 이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가 묻어났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다른 학생이 비웃었다. 선생님이 먼저 우리 숙제 안 했다고 혼냈잖아요. 강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가서 말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저렇게 당할 텐데. 그때 한 학생이 이민호를 발로 찼다. 이민호가 바닥에 쓰러졌다. 신음소리.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만해. 강서연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5명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오, 여자 선생? 한 학생이 다가왔다. 여기 왜 왔어요? 구경하러. 강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만두고 가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아니면? 다른 학생이 물었다. 뭐 할 건데요? 침묵. 5명이 천천히 그녀를 둘러쌌다. 원을 그리며 강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렸다. 여자 선생님도 맞아볼래요? 한 학생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같이 무릎 꿇어볼까요? 그 순간 무언가 터졌다. 강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떨림이 멈췄다. 세상이 느려졌다. 학생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누르는 게 보였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손 치워. 목소리가 달랐다. 낮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얼음장 같았다. 학생이 웃었다. 손 치우라고? 힘을 더 줬다. 어깨를 세게 눌렀다. 찰나. 강서연의 손이 움직였다. 번개처럼. 학생의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꺾었다. 으악. 학생이 비명을 질렀다. 무릎을 꿇었다. 손목이 꺾인 채 바닥에 쓰러졌다. 2초, 단 2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머지 4명이 얼어붙었다. 한 학생이 중얼거렸다. 닥쳐. 강서연의 목소리.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무언가 다른 것, 위험한 것.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주먹, 발길질, 욕설. 강서연의 몸이 움직였다. 생각하지 않았다. 본능. 7년간 훈련받은 사륙 본능. 한 명의 주먹을 피했다. 옆으로 틀었다.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2번째가 뒤에서 덮쳤다. 팔로 목을 조르려 했다. 강서연은 허리를 숙였다. 그의 팔을 잡았다. 어깨로 맺혔다. 공중제비.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3번째가 발로 찼다. 강서연은 다리를 잡았다. 돌렸다.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4번째가 뒤로 물러섰다. 이게 뭐야? 공포가 얼굴에 가득했다. 10초. 단 10초 만에 5명 전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신음소리만이 옥상을 채웠다. 하지만 놀라운 건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 부러진 뼈도 없었다. 그저 고통만.
강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손이 떨렸다. 정신이 돌아왔다. 내가 뭐 한 거야? 학생들을 봤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 신음하는 아이들. 아니야. 나는 또 눈물이 핑 돌았다. 무릎이 꺾였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다들 다치진 않았죠?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봤다. 저 여자, 뭐야? 한 학생이 중얼거렸다. 이민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강서연을 봤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놀라움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한. 선생님, 이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강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계단으로. 옥상 문이 쿵 하고 닫혔다. 침묵만이 남았다. 이민호가 다가왔다. 선생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진정하세요. 저는 또 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폭력을 썼어요. 나는 약속했는데 자기 방어였어요. 이민호가 말했다.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괴물이에요. 이민호는 그녀를 지켜봤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연민,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서연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이건 필요한 과정이야. 그날 밤 강서연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멈추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야. 거실 바닥에 앉았다. 무릎을 껴안았다. 어둠 속에서 TV도 켜지 않았다. 불도 켜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7년 전 그날, 기억이 떠올랐다. 국경지대, 깊은 밤, 작전, 그리고 방아쇠, 목표물 발견, 사격 허가를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자신의 목소리, 허가, 제압하라. 상관의 목소리, 이민호의 목소리였다.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 남자가 쓰러졌다. 접근했다.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 그는 테러범이 아니었다. 손에 총이 아니라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민간인. 그저 길을 잃은 민간인. 안 돼. 무릎을 꿇었다. 남자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숨이 끊어졌다. 그날 밤 강서연의 삶은 끝났다. 현재로 돌아왔다. 강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나는 변할 수 없어.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그 괴물이야.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 선생님 정체를 알게 됐어요. 707 특수부대 출신이시죠? 우리 아빠를 죽인 사람. 심장이 멈췄다. 내일 체육관으로 오세요. 80명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이너스 박태성.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다. 강서연은 무릎을 껴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들켰어. 모든 게 들켰어.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애가 내가 죽인 사람의 아들이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미 무너진 세상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강서연은 어둠 속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내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빗소리만이 어둠을 채웠다. 다음 날 오후, 강서연은 체육관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욕설, 80명의 목소리. 들어가야 해. 도망칠 수 없어.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심호흡. 하나, 둘, 셋. 문을 열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체육관 바닥에 8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다. 침묵. 무거운 침묵. 박태성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왔네요. 선생님. 목소리가 낮았다. 분노가 묻어났다. 강서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떨렸다. 학생들이 길을 열어줬다. 그녀를 한가운데로 안내하듯. 체육관 문이 쿵 하고 닫혔다. 누군가 문을 걸었다. 갇혔다. 윤지혜가 앞으로 나왔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어요. 휴대폰 화면에 LIVE 표시가 떴다. 빨간색.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뭐야? 청림고. 오키읔키읔 재밌겠다. 윤지혜가 카메라를 강서연에게 향했다. 여러분, 오늘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당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웃음이 터졌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강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80개의 눈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80개의 주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성이 다가왔다. 그녀 앞에 섰다.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질문 하나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죠? 침묵. 강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박태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게 다예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나는. 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정말. 닥쳐. 박태성이 소리쳤다.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날 때렸고 엄마도 때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도 내 아빠였는데.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다. 하지만 참았다. 고개를 돌렸다. 오늘. 박태성이 학생들을 봤다. 오늘 이 여자를 병원에 보낼 겁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학생들이 소리쳤다. 욕설, 비웃음, 흥분, 라이브 방송 댓글이 폭발했다. 와 진짜 때리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디귿디귿디귿 청림고 미쳤네. 윤지혜가 웃으며 카메라를 흔들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비웃음이 가득했다. 여자끼리 한번 붙어볼까요? 학생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80명. 원을 좁혀왔다. 강서연을 향해. 강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당해야 해. 맞아야 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게 내 십자가야. 첫 번째 학생이 달려들었다. 주먹을 날렸다. 강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다. 본능이, 생존 본능이. 살고 싶어? 강서연의 눈이 번쩍 떠졌다. 주먹이 코앞까지 왔다. 세상이 느려졌다. 주먹의 궤적이 보였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손이 움직였다. 주먹을 잡았다. 비틀었다.
학생이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 쓰러졌다. 뭐야? 학생들이 당황했다. 강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안 돼. 안 돼. 나는 맞아야 하는데.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7년간 훈련받은 몸. 사육병기의 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달려들었다. 강서연의 몸이 반응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옆으로 틀었다. 다리를 걸었다. 팔을 비틀었다. 쓰러졌다. 신음소리. 이 새끼. 5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강서연의 손이 안경으로 갔다. 벗었다. 천천히. 머리끈을 풀었다.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얼음장 같았다. 짐승의 눈. 멈춰. 목소리가 낮았다.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이건 마지막 경고야. 윤지혜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흔들렸다. 이게. 학생들이 멈칫했다. 무언가 달랐다. 저 여자가, 공기가, 분위기가, 박태성이 소리쳤다. 모두 달려들어. 80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주먹, 발길질, 욕설, 체육관이 아수라장이 됐다. 강서연의 몸이 춤을 췄다. 죽음의 춤을. 첫 번째 줄의 학생들. 5명. 강서연은 낮게 몸을 숙였다. 주먹들이 머리 위를 스쳤다. 다리를 쓸었다. 5명이 동시에 넘어졌다. 두 번째 줄. 6명. 달려들었다. 강서연은 한 명의 팔을 잡았다. 돌렸다. 그의 몸을 방패로 썼다. 다른 학생들이 그와 부딪혔다. 엉켜 쓰러졌다. 세 번째 줄. 10명. 포위했다. 강서연은 점프했다. 한 학생의 어깨를 밟았다. 공중에서 회전. 발차기. 3명이 쓰러졌다. 착지. 구르기. 일어섰다. 라이브 방송 화면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윤지혜의 입이 벌어졌다. 이게 뭐야? 댓글이 폭발했다. 합성이냐? CGI냐? 뭐야 저거? 박태성은 얼어붙었다. 눈을 크게 떴다. 저게 사람이야? 강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한 명 한 명. 경혈을 눌렀다. 관절을 꺾었다. 균형을 무너뜨렸다. 고통만 줬다. 피는 흘리지 않게. 뼈는 부러뜨리지 않게. 1분, 2분, 3분. 학생들이 계속 쓰러졌다. 바닥에 신음하며, 울며, 비명을 지르며. 4분, 5분, 침묵. 80명 전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신음소리만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놀라운 건 단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 부러진 뼈도 없었다. 그저 고통만. 움직일 수 없는 고통. 강서연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주변을 봤다. 쓰러진 아이들. 울고 있는 아이들. 그녀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나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윤지혜의 휴대폰은 계속 녹화 중이었다. 라이브 방송. 전국으로 퍼지는 중.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다. 이거 진짜냐? 여자가 80명을? 대체 누구야? 합성이지 키읔키읔 아니 실시간인데 무슨 합성. 체육관 문이 열렸다. 교감 최영석이 들어왔다. 뒤에 이민호가 따라왔다.
장면을 봤다. 80명의 학생들. 바닥에 그 한가운데 무릎 꿇고 우는 여자. 교감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이민호는 강서연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고했어, 서연아. 강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민호.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괜찮아. 이민호가 속삭였다. 테스트는 끝났어. 테스트? 강서연의 눈이 커졌다. 교감이 앞으로 나왔다. 학생들을 봤다. 모두 일어나세요. 보건실로 가서 치료받으세요. 학생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서로를 부축하며 체육관을 나갔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강서연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박태성만 남았다. 바닥에 앉아 강서연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 교감이 파일을 꺼냈다. 바닥에 놓았다. 강서연, 32살. 전직 707 특수부대 여군 대원. 7년 복무. 대테러 작전 97회 참가. 대한민국 최초 여성 707 대원. 침묵. 박태성은 말을 잃었다. 윤지혜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라이브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7년 전 교감이 계속했다. 그녀는 작전 중 민간인을 5인 사격했습니다. 박태성을 봤다. 박일환. 박태성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박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짓말이죠. 강서연은 그를 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닥쳐. 박태성이 소리쳤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닥치라고.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만 터져나왔다. 이민호가 일어섰다. 학생들을 봤다.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조용히 말했다. 강서연의 전 직속상관이었고 그녀의 재활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강서연은 그를 봤다. 배신감이 얼굴에 가득했다. 뭐라고요? 미안해, 서연아. 이민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이 모든 게 테스트였어. 내가 폭력을 다시 사용할지 제어할 수 있는지. 테스트? 강서연은 웃었다. 미친 듯이. 제 삶이 테스트였다고요? 눈물이 더 흘러내렸다. 온몸이 떨렸다. 체육관은 침묵에 잠겼다. 윤지혜의 휴대폰만이 여전히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교감실. 강서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손은 떨림도 멈췄다. 그저 공허했다. 교감 최영석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이민호는 창가에 서 있었다. 박태성은 문 옆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윤지혜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설명해야겠죠. 교감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처음부터. 강서연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봤다. 1년 전 교감이 시작했다.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구 일진 80명이 모이면서 사고가 끊이질 않았죠. 5명의 교사가 병원에 갔고 경찰은 손을 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다. 저는 교육자로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강서연 선생님의 이력을 알게 됐습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 PTSD로 제대, 교직 이수중, 강서연을 봤다. 그리고 7년 전 5인 사격 사건, 조사를 했습니다. 교감이 계속했다. 그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지, 박일환,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이 학교에 있다는 걸 알았죠. 박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저는 교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도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 뭔가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속죄를, 태성 학생은 용서를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을 고용했습니다. 신원을 숨기고 일부러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학생들이 더 심하게 괴롭히도록. 그리고 이민호를 봤다.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민호가 창가에서 돌아섰다. 저는 서연이의 전 상관이었습니다. 7년 전 그 작전의 책임자였죠.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사격 허가를 내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강서연이 처음으로 반응했다. 고개를 들었다. 이민호를 봤다.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다. 서연아. 이민호가 다가왔다. 미안해. 나도 너만큼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사격 허가를 내렸거든. 너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무릎을 꿇었다. 그녀 앞에서, 국정원에서 내 재활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 속죄? 강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를 이용한 게 속죄예요? 아니야. 이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널 구하려고 한 거야. 내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PTSD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거짓말. 강서연이 웃었다. 쓰게. 저는 결국 또 폭력을 썼잖아요. 80명을 때렸어요. 테스트는 실패한 거예요. 아니야. 교감이 말했다. 보지 못했나요? 당신은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했어요. 뼈 하나 부러뜨리지 않았죠. 강서연은 멈칫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교감이 일어섰다. 80명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7년 동안 배운 거예요. 침묵. 강서연은 손을 봤다. 떨리지 않는 손.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괴물. 이민호가 말을 이었다. 아니야, 서연아. 넌 영웅이야. 7년 전 그날 넌 잘못된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잘못은 나한테 있어. 그리고 교감이 박태성을 봤다. 이 학생에게도. 박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태성아. 교감이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봐.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너와 내 어머니를 학대했지. 경찰 기록에 다 남아있어. 박태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였지. 그 마음 이해해. 증오하고 싶지만 그리워하는 마음. 미워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마음. 눈물이 박태성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강서연 선생님은 교감이 계속했다. 그날 밤 실수를 했어. 끔찍한 실수.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어. 그녀도 피해자야. 피해자? 박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우리 아빠를 죽인 사람이 피해자라고요? 그래. 교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7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았어. 7년 동안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지. 그게 피해자가 아니면 뭐겠니? 침묵.
박태성은 강서연을 봤다. 그녀도 그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안해. 강서연이 속삭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정말 미안해. 나는 내 아빠가 총을 들고 있는 줄 알았어. 어두웠고 긴급 상황이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나는 내 아빠를 죽였어. 일어섰다. 박태성 앞으로 갔다. 무릎을 꿇었다. 날 때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내게 빚을 졌어. 박태성은 주먹을 들었다. 떨리는 주먹. 온몸이 떨렸다. 분노, 슬픔, 혼란. 때려. 강서연이 소리쳤다. 때려줘. 제발. 주먹이 내려왔다. 하지만 멈췄다. 박태성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멈췄다. 떨리며 못 때려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생님도 울고 있잖아요. 주먹을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17살 소년의 울음.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날 때렸고, 엄마도 때렸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죠. 하지만 울음이 터졌다. 그래도 가끔은 날 안아줬어요. 가끔은 웃어줬어요. 가끔은 아빠였어요. 강서연도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울었다. 한참을 교감과 이민호는 지켜봤다. 말없이 시간이 흘렀다. 석양이 완전히 졌다. 어둠이 창문 밖을 채웠다. 박태성이 먼저 울음을 그쳤다. 얼굴을 닦았다. 강서연을 봤다. 선생님, 목소리가 조용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응. 강서연이 대답했다. 그날 밤, 박태성이 물었다. 우리 아빠, 고통스러웠을까요? 강서연은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아니, 조용히 말했다. 순식간이었어. 고통은 없었을 거야. 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속삭였다. 그걸 알려줘서. 침묵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덜 무거웠다. 선생님, 박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도 미안해요. 응? 강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괴롭히고, 무시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선생님이 아빠를 죽인 줄 알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괜찮아. 강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할 자격이 있었어. 아니에요. 박태성이 말했다. 아무도 그렇게 당할 자격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오랫동안. 박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응, 그러고 싶어. 교감이 일어섰다. 좋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창밖에 별이 뜨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났다. 치유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조용했다. 이상하리만큼 복도에는 학생들이 조용히 걸어 다녔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싸우는 학생도 없었다. 강서연은 교무실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악몽은 없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수진이 다가왔다. 커피를 건넸다. 선생님,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라이브 방송
봤어요. 강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아니요.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선생님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구했다고? 강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네. 이수진이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학생들이 변했어요. 어젯밤 이후로 정말이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강서연을 보면 고개를 숙였다.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용히, 공손하게. 첫 시간, 2학년 3반. 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교실은 조용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떠드는 학생도 담배 피우는 학생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인사했다. 강서연은 눈이 커졌다. 응, 앉아.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들었다. 정말로 떠들지 않았다. 자지 않았다. 집중했다. 45분이 꿈같이 지나갔다. 종이 울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또 일어섰다. 인사했다. 강서연은 복도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었다. 이게 진짜야? 점심시간. 교감이 강서연을 불렀다. 교감실로 갔다. 이민호도 있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 박태성, 윤지혜를 포함해서 앉으세요. 교감이 말했다. 강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제 교감이 시작했다. 어제 라이브 방송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죠. 강서연은 숨을 삼켰다. 여론이 양극화됐습니다. 교감이 계속했다. 절반은 선생님을 영웅으로 보고 절반은 폭력 교사로 봅니다. 하지만 교감이 미소 지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림고의 폐교 계획을 철회한다고,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강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감이 물었다. 어젯밤 방송을 본 학부모들이 단체로 청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꿔준 선생님을 지켜달라고. 강서연의 눈이 커졌다. 박태성이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목소리가 조용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90도로. 뒤에 학생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강서연은 말을 잃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교감이 말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생님께 진실을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 제 계획은, 교감이 심호흡했다.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다. 책상 위에 놓았다. 1년 전 저는 이 학교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80명의 일진, 끝없는 폭력, 방법이 없었죠. 그러던 중 교감이 계속했다. 우연히 7년 전 뉴스를 봤습니다. 국경지대 5인 사격 사건, 707 부대 여군 대원의 실수, 피해자 박일환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의 아들이 바로 이 학교에 있었죠. 박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교감을 봤다. 그리고 그 여군 대원을 추적했습니다. 강서연, PTSD로 제대, 교직 이수 중, 서울에 거주. 그때 교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운명이라고, 신이 주신 기회라고. 만약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 교감이 눈을 감았다.
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속죄를 통해 PTSD를 극복하고 태성 학생은 용서를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교감이 눈을 떴다. 잘못하면 둘 다 파멸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 계속했다.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을 고용하고 신원을 숨기고 일부러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왜? 강서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렇게까지? 선생님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교감이 대답했다. 만약 제가 선생님을 특별 대우했다면 학생들이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자라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놀렸죠. 선생님의 분노를 자극하면서도 정체는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교감이 박태성을 봤다. 태성 학생에게도 힌트를 줬습니다. 신규 선생님이 뭔가 특별하다고. 그가 조사하게끔. 결국 알아내게끔. 왜냐하면 교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태성 학생이 진실을 모른 채 선생님과 화해했다면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 후에 용서를 배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저는 교감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두 분께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두 분의 삶을 이용했습니다. 제 목적을 위해. 하지만 고개를 들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두 분 모두 구원받았으니까. 강서연은 말을 잃었다. 분노해야 할까? 감사해야 할까? 혼란스러웠다. 박태성이 입을 열었다. 교감 선생님. 목소리가 조용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응. 교감이 대답했다. 만약. 박태성이 물었다. 만약 제가 강서연 선생님을 죽이려 했다면 어쩔 뻔했어요? 침묵. 교감은 이민호를 봤다. 이민호가 말했다. 제가 막았을 겁니다. 저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옥상에서 강서연이 중얼거렸다. 선생님이 당하던 그때도 연기였어요. 이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폭력을 쓸지 아니면 참을지.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이민호가 계속했다. 저는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면 즉시 투입될 준비를 하고. 하지만 필요 없었죠. 이민호가 미소 지었다. 넌 완벽하게 제어했으니까. 80명을 제압하면서도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 강서연은 손을 봤다. 떨리지 않는 손. 저는 괴물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교감이 말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진짜 영웅은 힘이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어도 살리는 사람이죠. 눈물이 강서연의 눈에 고였다. 감사합니다. 속삭였다. 교감이 일어섰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청림고는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창밖을 봤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우리 함께. 교감이 말했다. 이 아이들을 구합시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청림고는 달라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강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 교실을 돌며 학생들을 만났다. 대화를 나눴다. 진심으로. 어제 숙제는 어땠어? 집에 문제는 없어? 요즘 고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해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서연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날 오후 강서연은 교감에게 제안했다. 호신술반을 만들고 싶어요. 호신술반? 교감이 고개를 갸웃했다. 네.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싶어요. 하지만 폭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방어와 절제를 위해서요. 교감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웃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일주일 후 호신술반이 문을 열었다. 체육관에서 방과 후 첫날 강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체육관 문을 열었다. 누가 올까?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체육관에는 이미 30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여학생들이었다. 윤지혜도 있었다. 선생님, 윤지혜가 손을 들었다. 저희도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강서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 첫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은 기본기부터 배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무술은 남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강서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선생님처럼요? 한 여학생이 물었다. 응. 강서연이 미소 지었다. 나처럼 80명을 쓰러뜨릴 수 있어도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무술이야.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기본 자세를 가르쳤다. 균형 잡는 법, 호흡하는 법,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법. 무술은 힘이 아니에요. 강서연이 시범을 보였다. 기술이에요.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그 증거고. 학생들이 웃었다. 연습을 시작했다. 진지하게. 1시간이 훌쩍 지났다.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학생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오늘 수고했어요. 강서연이 말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선생님, 윤지혜가 다가왔다. 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돼요? 응, 물론이지. 선생님은 윤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여자인데. 강서연은 미소 지었다. 여자라서 약한 게 아니야. 성별은 강함과 관계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요? 응.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707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날 비웃었어.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냐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남들보다 2배로 훈련했어. 넘어져도 일어났어. 그렇게 7년을 버텼지. 하지만 강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강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언제 힘을 쓸지 아는 거야. 그게 진짜 무술이야.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결심이 가득했다. 같은 시간 박태성은 교감실에 있었다. 이민호도 함께였다. 태성아, 교감이 말했다. 내게 제안이 하나 있어. 네.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내가 리더를 맡아줬으면 해. 박태성은 눈이 커졌다. 저요? 왜? 저요? 내가 가장 적임자니까. 교감이 미소 지었다. 넌 이 학교 일진의 보스였어. 모두가 널 따랐지. 그 영향력을 이제 좋은 곳에 쓰는 거야. 박태성은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저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좋아. 이민호가 말했다.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다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
박태성도 변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박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하겠습니다. 좋아. 교감이 웃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 점심시간. 방송실. 박태성은 마이크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 수 있어. 나는 변할 수 있어. 심호흡.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켰다. 안녕하세요. 3학년 박태성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여러분께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교 전체가 조용해졌다.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태성이 계속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일진 생활을 했습니다. 80명을 이끌었죠. 폭력을 휘둘렀고 학생들을 괴롭혔고 선생님들을 무시했습니다. 침묵.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박태성이 심호흡했다. 제가 괴롭힌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저는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증명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청림고 모든 학생 여러분. 박태성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와 함께 변화를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이 학교를 바꿉시다. 마이크를 껐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박태성은 창문 밖을 봤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웃으며, 울며,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방과 후 강서연은 운동장을 걷고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박태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응, 태성아. 오늘 방송. 박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았나요? 응. 강서연이 미소 지었다. 정말 멋있었어. 자랑스러워. 박태성은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선생님. 박태성이 말했다.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강서연이 대답했다. 너도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다. 선생님. 박태성이 물었다. 우리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강서연은 그를 봤다. 미소 지었다. 응. 이미 변하고 있어. 너도 나도 이 학교도. 석양이 완전히 졌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났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청림고는 완전히 변했다. 복도에서 싸움은 사라졌다. 담배 연기도 없었다. 학생들은 서로 인사했고 선생님들은 웃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강서연은 또 악몽을 꿨다. 총성, 쓰러지는 남자.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꿈속에서 박태성이 나타났다. 울고 있었다. 선생님. 꿈속에 박태성이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선생님을 용서해요. 강서연은 울면서 깨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웠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공포가 없었다. 창밖을 봤다. 새벽이었다. 첫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나는 용서받았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학교에 갔다. 호신술반 시간이었다. 이제 참가 학생이 50명으로 늘었다. 체육관이 꽉 찼다. 오늘은 강서연이 말했다. 실전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표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둘씩 짝을 지었다. 연습을 시작했다. 윤지혜가 강서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연습해도 돼요? 물론이지.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윤지혜가 먼저 공격했다. 주먹을 날렸다. 강서연은 피했다. 부드럽게, 좋아. 하지만 주먹에 너무 힘을 주지 마. 긴장하면 느려져. 강서연이 조언했다. 다시 윤지혜가 발차기를 시도했다. 강서연은 잡았다. 하지만 넘어뜨리지 않았다. 균형을 잡게 도와줬다. 잘했어. 균형이 많이 좋아졌어. 연습을 계속했다. 땀이 흘렀다. 하지만 웃음도 함께했다. 연습이 끝나고 윤지혜가 물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응. 선생님은 윤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라서 차별받은 적 많았죠?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았지. 군대에서도 그 후에도. 어떻게 견뎌냈어요? 강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증명했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그리고 윤지혜를 봤다. 나 자신을 믿었어. 남들이 뭐라든 나는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윤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너도 할 수 있어. 강서연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이미 하고 있어. 여기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윤지혜가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같은 시간 박태성은 상담실에 있었다. 새로운 상담 교사와 대화 중이었다. 태성아, 상담 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해줄래? 박태성은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빠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었죠. 날 때렸고 엄마도 때렸어요. 집에 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눈물이 고였다. 가끔은 달랐어요. 술 안 마신 날엔 날 안아줬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해줬죠. 그게 박태성이 울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사랑했거든요. 무서웠지만 그리웠어요. 상담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박태성이 말했다. 강서연 선생님이 아빠를 죽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복잡했어요. 어떻게? 한편으론 분노했어요. 내 아빠를 죽인 사람이니까. 하지만 박태성이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한편으론 안도했어요. 이제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나 자신이 울음이 터졌다. 나 자신이 너무 나빴어요. 아빠가 죽어서 안도하다니. 상담 교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태성아, 들어봐. 내 감정은 모두 정당해. 내가 느낀 분노도 안도도 죄책감도 다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도 맞고 무서워한 것도 맞아. 둘 다 진실이야. 사람은 복잡해. 특히 가족은. 박태성은 한참을 울었다. 상담 교사는 옆에 앉아 기다렸다. 이제 박태성이 눈물을 닦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용서하는 거야. 상담 교사가 말했다.
내 아버지를, 강서연 선생님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이미 시작했잖아. 방과 후 강서연과 박태성은 우연히 옥상에서 마주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선생님, 박태성이 말했다. 응, 태성아.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맥이었다. 박태성이 입을 열었다. 오늘 상담 받았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울었어요. 박태성이 웃었다. 아빠 얘기를 했거든요. 강서연은 그를 봤다. 기다렸다. 선생님, 박태성이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강서연의 눈이 커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박태성이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아빠를 생각하면. 하지만 강서연을 봤다. 선생님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선생님도 고통받았다는 걸. 고마워. 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박태성이 계속했다.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한 짓들을. 넌 이미 용서받았어. 강서연이 말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모두가 보고 있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다. 주황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선생님, 박태성이 물었다. 우리 이제 괜찮은 걸까요? 강서연은 그를 봤다. 미소 지었다. 응, 우리는 괜찮아.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아.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박태성이 물었다. 응.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우리 모두 상처가 있고 실수를 해.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태성아. 강서연이 말했다. 내 아버지. 그분도 완벽하지 않았어. 폭력적이었지만 너를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을 거야. 박태성은 눈물을 닦았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어도 돼. 강서연이 말했다. 사람은 복잡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내 아버지도 나도 너도. 그럼 박태성이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강서연이 대답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게 전부야. 석양이 완전히 졌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선생님, 박태성이 말했다. 저는 내일도 노력할게요. 나도. 강서연이 웃었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 두 사람은 악수했다. 단단하게. 치유는 계속되고 있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강서연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졸업식이었다. 박태성이 훌륭한 답사를 했다. 학생들이 케이크와 꽃을 줬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7년 전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 죄책감에 매일 죽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나는 속죄했다. 완전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 박태성에게서 용서를 받았다. 학생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밤 악몽은 없을 것 같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내일도 학교에 갈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이 내 새로운 시작이다. 강서연 32살. 교사. 더 이상 괴물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박태성이었다. 선생님 잘 주무세요. 내일 또 뵐게요. 저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처럼. 강서연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태성아. 잘 자. 너는 잘할 거야. 나도 응원할게.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평화가 찾아왔다. 처음으로 7년 만에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악몽 없이 상쾌하게 거울을 봤다.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강서연. 오늘도 화이팅. 학교로 갔다. 교문을 들어서자 학생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 좋은 아침. 교무실로 갔다. 이수진이 커피를 건넸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 너도. 교실로 갔다. 1학년 2반.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시작. 문을 열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서연은 미소 지었다. 칠판에 이름을 썼다. 강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할 거예요. 학생들이 집중했다. 선생님은 강서연이 말했다.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힘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강해지기를.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오가 아니라 용서로. 그리고 웃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과거가 어땠든 실수를 했든 여러분은 모두 변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강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함께 성장합시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강서연은 창밖을 봤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이 춤을 췄다. 봄이 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강서연은 알았다.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